그래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좀 오늘 상황들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나주시에서 윤용영님 함께하고 계시네요. 네, 오마이 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긴급하게 또 연결해봤습니다. 의원님 통화 괜찮으신가요? 예, 서왕진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의원님 오늘 서울구치소 앞에 다녀오셨는지요? 예, 지금 막 조국 대표님 배웅하고 나왔습니다. 배웅하고 나오셨군요. 저희도 이 화면을 통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생중계 통해서 현장을 좀 지켜봤었는데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의원님 좀 전해주십시오. 예, 뭐 걱정했던 보수 그룹들이 아주 시끄럽게 떠는 것은 좀 덜해서 다행이었고요. 예. 우리 당원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오늘 뭐 울지 않기로 했는데 여전히 눈물바람으로 조 대표님을 배웅했습니다. 눈물바람. 정말 보니까 다들 눈물 글썽글썽하시고 우시고 조국 전 대표의 눈가도 많이 이제 붉어져 있더라고요. 그러실 겁니다. 당원들이 눈앞에서 그렇게 애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본인도 뭐 그런 마음이 안 드실 수가 없겠죠. 네, 이 주먹을 불끈 쥐고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안으로 들어갔는데 조국혁신당 이제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지 또 조국 전 대표 이후에 뭐 지도부가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우선 좀 창당했을 때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혁신당을 창당할 때 조국 대표랑 함께 의논을 하고 여러 가지 판단들을 좀 고민을 나눴었는데 네. 사실 작년 연말 그다음에 올해 초 과연 우리가 창당을 해서 의미 있는 정치적 주체로 설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들이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네. 저도 확신이 없었고 그래요. 뭐 많은 논의 끝에 그때 함께 논의했던 초기 멤버들이 조국 대표에게 결국은 위임을 했었습니다. 최종 판단은 조국 대표가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최종 딱 결심을 한 시기가 언제였는가 하면은요. 네. 2월 8일에 이번에 대법 33번째 대법 선고했지 않습니까? 지난 12월 12일에. 네. 그 앞에 있는 2심 선고가 2월 8일이었는데요. 그 직전에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의미는 뭔가 하면 2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법정 구속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들이 전제돼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당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리스크와 상관없이 당을 만들고 한번 길게 보고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네. 창당 초기부터 리스크는 저희들이 전제를 했었고요. 또 10년을 보고 정치하겠다는 조국 대표의 본인의 어떤 정치에 대한 자기 전망이 분명했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당황스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계속 논의하고 준비해왔던 터라서 김선민 권한대행 그다음에 12명의 의원들 그다음에 16만의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조국 대표 빨리 나오게 하고 그때까지 잘 지키고 있자 이런 분위기는 충만합니다. 네. 또 정책의장을 맡고 계신 우리 의원님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사실은 지난 토요일 탄핵이 가결됐고요. 헌재 과정을 통해서 탄핵을 이제 완성해야 될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헌재 구인 체제를 완성하는 거라든지 과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탄핵은 가결될 거로 보고요.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과 그 이후 국면이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네, 헌재 심판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유사한 경험을 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서 했었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이 대선에서 대선 승리라는 성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대선에만 매몰되는 그 촛불 광장에 나왔던 많은 국민들의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의 큰 바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담아지지 못했다라는 성찰과 비판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큰 숙제입니다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를 이번 기회에 지난 촛불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빛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광장에 나왔던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사회의 대전환, 대개혁 이런 과제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에너지를 모아서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창당 때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이 검찰 개혁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이번 과정까지 오는 데 있어서 내란 사태까지 오는 과정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렇게 오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검찰 개혁을 가장 우선해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와 함께 우리 민생 문제 또 복지가 튼튼한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비전을 저희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사회대 개혁의 정책적인 과제를 그동안 정리해 놓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 과정을 한국 사회 대개혁의 어떤 전망을 찾는 과정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이 정권 교체 이유도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 조국 전 대표가 오늘 한 이제 발언을 보더라도 이제 남은 건 검찰 해체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혁신당은 정권 교체 전력 투구해야 된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해체. 예. 검찰 개혁 문제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 것은 뭐 조국 대표 본인 자체가 그렇죠. 가장 상징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조국 대표가 사실은 이 사법 리스크가 출발한 것 자체가 지금에 와서 보면 명확하게 검찰 쿠데타로부터 시작된 거죠. 지금은 네. 모든 국민들 그걸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뭐 정의로운 수사인 것처럼 포장도 많이 됐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그게 1차 쿠데타였고 그걸 통해서 정권을 독차지한 윤석열 검찰 네. 그룹들이 이번에 좀 더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을 만들겠다고 내란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걸로 봤을 때 그런 정도로 힘든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한다면 다음 대선 과정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냐 이것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부터 네. 검찰 개혁의 과제라는 걸 좀 분명히 하고 다음 대선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네. 우리의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검찰개혁 4법을 저희 총선 직후에 바로 제출해서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 내에서도 거기에 공감하는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요. 민주당의 좀 더 적극적인 참여와 좀 검찰 개혁에 대한 적극적 의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네. 자,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들어가기 전 모습 저희 이제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의원단에게 아니면은 우리 뭐 정책의장인 우리 의원님께 특별히 뭐 부탁하거나 특별히 남긴 뭐 말 이런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조국 대표는 상당히 준비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3월 3일 창당해서 아직 1년도 안 된 신생 정당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탄핵을 완성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것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동시에 당으로서는 네.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을 전국적인 조직으로 또 대중 조직으로 완성하는 작업에 굉장히 힘을 기울여 달라 이 당부를 굉장히 강하게 하셨고요. 네. 그 힘을 통해서 애초에 저희들이 꿈꿨던 양당의 어떤 거대 양당의 진영 정치가 아니라 다당제가 실현되는 새로운 어떤 정치의 구조를 만들어내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굳건하게 버티면서 네. 제 역할을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당부들을 아주 분명하게 해줬고 저희들 12명의 국회의원 또 당원들도 그 점에 관해서는 아주 일치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똘똘 뭉쳐서 그리고 더 이제 외연 확장을 하면서 끝까지 조국혁신당 가야 된다. 뭐 그 말씀을 맞습니다. 계속 해 오셨군요. 예. 그 창당할 때부터 일종의 저희들이 이제 제3당이 될지까지야 알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네. 제대로 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당들이 자리를 잡아서 다당제의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정치 자체를 큰 틀에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기반이다. 네. 이런 생각이 확고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지난 총선에서 승리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도 그렇고 그 승리를 위해서도 민주당 하나로 그냥 단일화 하는 것보다 네. 진보 개혁적인 정당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좀 더 다양한 지지의 어떤 풀을 넓혀 나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이 저희들은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